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평일에 아침 새벽에도 녹화할 때도 있고, 저녁 때 퇴근해서 녹화할 때도 있고, 오늘은 제가 일요일 날인데, 속초 집에서 이제 오늘 혼자 있다 보니까, 낮에 한번, 방송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컨디션이 물론 달라요. 아침에는 그냥 얼굴이 이렇게 조금 부어있고 음성도 조금 가라앉는 반면에 아무래도 오후가 되면은 제 목소리도 비교적 그냥 여러분이 듣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맹자를 읽다 보면은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 느낌이 이렇게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아무리 맹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다소 다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내용 또는 원론적인 얘기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하는 글은 맹자에서 굉장히 뭐랄까 유명한 글이 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그 취향이니까 이 글이 그 후세에 많은 사람들한테 자주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명하고, 거긴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동질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같은 글들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수는 견묘지 중에서 발이라고 하는 건 그냥 발하다, 일어났다 이런 소리예요. 견묘지중이라는 거는 밭 가는 사이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물론 해석은 할 수도 있지만, 시골 농사 짓는 시골 바닥에서 일어났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천한 곳에서 성장했다 이런 소리예요. 또 여기선 전열로 읽으면 안 돼요. 부열이에요. 부열. 이게 아마 글자가 조금 잘못돼서 그래요.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판축지간에서 천거되었다. 판축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공사 현장이에요, 여러분. 집 짓고 일하는 공사 현장에서 천거되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막노동 하던 사람 가운데에서 부열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자, 교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염지중, 생선과 물고기와 소금이니까 그야말로 생선 취급하는 곳에서 천거되었다. 관이오라고 하는 사람, 그 유명한 제나라 황공 때 관중을 말하는 거죠. 관중은 그냥 일반 선비들 가운데서 천거되었다. 손수고라고 하는 분은 바다에서 바닷가 사람이라는 거죠. 백리에는 저작거리 시장에서 천거되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시골 농사 짓는 곳, 그리고 공사 현장 또는 그 생선 파는 곳, 그냥 선비들, 바닷가, 저작거리, 이것은 계층이 낮고 신분이 미비한 사람들이 거했던 살았던 장소를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중국에서 위대한 어떠한 전설적인 인물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어렸을 적에 미천하고 물론 중년 또는 노년이 되도록 숨어서 이와 같은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아서 발탁되어 가지고 말년에 정말로 요즘 말로 하면 꽃을 피운 거죠. 정말로 그냥 완전히 그냥 하늘로 올라간 거죠. 명성과 부귀 이런 것을 다 누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게 뭐냐 이런 거죠. 맹자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이 글, 이와 같은 현상에 숨겨져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맹자의 판단은 정말 멋있어요. 자, 수는 역산이라고 하는 곳에 밭을 갈았다. 그런데 30살에 요임금에 의해서 등용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순이 30살 때까지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시골 사람을 업신여기서 촌무지렁이잖아요. 자, 요임금은 중앙정부에서 최고의 실력자인데 순임금이 어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 신하들이 천거를 했겠죠.
그런데 서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요. 누군가가 순임금을 추천을 하니까 순임금이 나도 일찍이 그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요즘의 말로 하면은 전부 다 약간 나쁘게 말하면 간첩, 첩보,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춘추를 읽다 보면은 고대사에서부터 얼마나 정보가 중요한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보 없으면요 나라 운영 못해요. 회사 운영 못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다 정보에 의해서 예. 누가 빨리 정보를 선점하는 건 고대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글의 이면에 등용했다. 아, 무슨 근거를 가지고 등용을 하겠습니까? 요임금이. 예. 얼마나 많은 권력자 집안의 자손들이 수두룩 뻑뻑한데 예. 하찮은 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자 알아보고서 등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열은 예, 부열이죠. 이것도 예, 전암을 읽으면 안 돼. 부암으로 읽어야 돼요. 부암에서 건축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이제 무정이라고 하는 임금이 상나라 때 무정 임금이 그를 예, 청구했다. 교격은 난을 당해서 조라고 하는 건 만날조. 난을 당해서 자 육판 어염 생선과 소금을 판매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숨어서 은둔해 가지고 현인이 숨어서 은둔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왕이 그를 청구했다. 관중은 이 사관에 의해서 사관에게 이렇게 수라고 하는 것은 죄수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관중은 요거는 예, 우리가 이제 춘추 좌전을 읽게 되면은 자세한 그 내막이 나옵니다. 예, 황공이 그를 들어서 상국으로 삼았다. 예, 손수고는 그 바닷가 근처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초나라 장왕이 예, 여기서도 여러분 보세요. 원래 초나라 장왕은 춘추시대 사람의 초나라 임금이거든. 그러면 왕이라고 써서는 안 돼요. 초나라 장공이라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공도 안 돼요. 초나라는 그 백의 이름이 제후의 그 명칭이 예, 초자예요. 초자. 예, 공도 못 써요. 초나라 장자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왕이라고 했냐? 스스로 자칭해서 처음으로 제후들 가운데 처음으로 참왕이라고 왕이라고 참칭을 한 거예요. 초나라 장왕이. 예. 그러나 이거는 그 좌전이라든가 글에는 이렇게 초나라 장왕이라고 표현됐지 춘추 정문에는 왕이라고 하는 말은 주나라 임금, 주나라 천자만이 왕으로 썼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를 들어서 영륜으로 삼았다. 영륜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 전에 뭐 그 논어에서도 투곡토라든가 고고토라든가 이런 사람 다 초나라 영륜이라 그랬잖아요.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영륜이라고 하는 벼슬은 초나라 때에 사용되어지는 독특한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각 제후들마다 관직의 이름이 조금씩 달랐다는 거. 예. 영륜으로 삼았다. 백리에는 일이 전편해 보인다. 예. 이것도 우리가 예. 진나라 원래 우나라 사람인데 망명해가지고 진나라로 망명해가지고 초나라 목공에 의해서 발탁됐죠. 그때 이미 백리에가 나이 70살이었어요. 백리에는 나이 70에 꽃을 피운 사람이에요. 예. 자, 고로 이 글이 정말로 많은 영향을 준 글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을 이 사람한테 큰 인물을 주려고 한다면 이런 소리예요. 주려고 하신된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해요. 심지랑 여러분 정신적으로 고통을 줘요. 예, 여기 반드시란 말 있죠, 여러분. 예, 반드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글을 아는 것과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살다 보면 어려운 고통을 많이 겪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정신뿐만 아니라 골격, 근골격을 노동케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체부, 예. 몸이 굶주리게 해서 그 몸이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영양실조라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몸 자체가 굉장히 낙해지는 거죠. 고통을 받음으로 해서. 그리고 어떤 행위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자기가 어떤 그 뜻을 이루려고 어떤 일을 일을 한다든가 할 게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바를 분란시킨다. 어지럽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예, 어지럽게만 하니 그것이 바로 뭐뭐 하는 이유이다. 동심인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움직이고 여기서는 본성을 참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글자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여기서는 마음을 감정을 흔들고 있어요. 마음을 흔들고 여기서는 감정을 막 이렇게 참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이게 여기서는 본질적인 본연의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질적인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을 막 참게 요구하는 거예요. 견뎌내야죠. 이거는 마음을 움직이고서 감정을 견뎌내게 하는 것이니 원인이니 이런 소리죠. 자, 이 글이 이제 어렵습니다. 처음 읽는 분이라면 증, 익, 기소, 불능. 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더할 증 이렇게 자 자기가 능하지 못한 바를 더 보태준다 이런 소리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죠? 자기가 능하지 못하는 바를 더 보태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먼저 주자의 주의를 먼저 보고 나중에 이 부분을 해석하겠습니다. 아이고, 바쁜데. 강대임, 하늘이 큰 임무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큰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다. 자, 하늘이 어떤 사람한테 훗날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이런 소리예요. 먼저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집안의 공금을 처해서 정말로 그 사람을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 감정을 견뎌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능하지 못하는 것을 더욱더 부채질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그전에는 능하지 못했던 것을 오히려 잘 처리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정신적, 유체적 또는 먹지를 못해서 공궁에 처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처리를 제대로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런데 결국은 이와 같은 거를 겪고 나서는 그 이전에 능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굉장히 잘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고통, 현실의 고통을 겪음으로 해가지고 비의학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젊었을 때는 못했던 거를 그 뒤에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많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것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능히 하지 못했던 바를 더욱더 잘 처리하게 되어진다 이런 소리예요. 자, 마치 순이하가 이것이다. 아래 사람들 모두 다 이와 같은 경우다. 공은 궁이다. 핍은 절이다. 불은 이렇게 틀리는 거다.
팔 같은 거를 꺾는 거죠. 그로 하여금 그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해서 대부분이 이렇게 배려, 등을 지게 하고 척지게 하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 뒤틀리고 그러는 거죠. 일들이 꼬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동심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마음을 송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깜짝 놀래게 해가지고 이 마음을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견뎌내는 거예요. 예. 참고 견뎌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은 추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풀이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은 본연지성이 아니라 기품 식색을 가지고서 말한 것이다. 자, 그리고 요 마지막 글에 요 말은 여러분들이 뭐 외울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가 여기다가 뭐라고 해석을 붙였냐면 야교 수기야 인된 수종 절이거니라. 여러분 이거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당시의 송나라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문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보통 일종의 사투리 같은 말이에요. 사투리. 백화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헌학적으로 이렇게 맹자가 이런과 같은 정문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가운데 말하는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말이 어려워요. 자, 여기에서 정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교 수계인데 어떤 중국 책에는 요 야자를 이 뒤로 가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야교 수인된 야수종 절이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야교 수계인데 이렇게 읽습니다. 예. 만약의 경우 완숙함을 인간으로 성숙하기를 요구한다면 이런 소리예요. 약자가 있으니까 조건이죠. 일종의 가정법 같은 거죠. 만약에 인간으로서 성숙해지기를 요구한다면 수는 요즘 말로 필수, 반드시 이런 소리예요. 반드시 이 절이가 뭐냐? 절이 또는 날이 이 절인가 날인가? 예, 여기 이 소리예요. 여기에 반드시 여기를 따라서 지나가야 돼. 여기가 뭐죠? 이거예요. 고기심지, 노기근골, 아기체부, 궁핍귀신, 행불랑 기소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위 말해서 어떠한 그 고난 속에서 성숙해진다는 얘기죠. 뭐 성경에도 그런 말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고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버린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나 말처럼 고통받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진절머리 나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새끼들만큼은 이런 과정을 안 겪게 하고 싶어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재산도 많이 가지고서 자식들, 손자까지 남겨주려고 하는 욕심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게 본성이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그 재산을 자식들이 지켜내느냐?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는 돈을 준 것만큼 또 빚지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정자 야교수기야인데 수종절이가 아니라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 이 여기가 뭐냐 이거죠. 동심인성이죠.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저는 이 글을 되게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 가운데 출중한 사람들의 경우고, 자, 이거는 보통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데 그냥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속에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뜻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말이 이렇게 겹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대체로 어떠한 허물을 진 이후에 그 허물을 고친다. 이것도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허물을 겪고 난 다음에 개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이렇게 꾸며대고 합리화시키기 바쁘죠.
통렬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은 곤노심하며 행어려 이유에 착하며. 자, 곤노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그 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마음을 궁하게 하고 생각을 이게 비틀리게 한 이후에 이것도 여러분 고통을 겪는 거예요. 말이 곤노심하며 행어려 이후에 자기라고 하는 건 뭐냐? 예, 요즘의 말로 하면은 일어난다, 분기탱천한다는 거예요. 분기탱천. 예, 그러니까 용수철 같은 경우가 뭐죠? 용수철을 딱 누르면은 놨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죠? 튀어오르죠? 그 마찬가지예요. 이게 곤노심하며 행어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일이 그냥 가만히 됩니까?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가 어떤 일을 짜는 데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일이 해결이 안 되죠. 곤노심하며 행어려 한 이후에 그 일을 도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의 안색을 통해서 경험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바라는 것을 경험한 뒤에 깨닫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상대방 낯빛이라든가 말하는 것을 보고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것만 해도 나은 사람이죠. 자기 변명하기 바쁘거든요. 보통은. 항은 상야다. 말하자면 대소리라는 뜻인데 대체, 대개와 똑같은 뜻이에요. 대개, 대체로. 자, 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합니다. 행이란 말 많이 쓰여지죠. 작은 분기다. 분노에서 일어나는 거다. 요즘에는 이제 분기탱천이라는 말 쓸 수가 있죠. 사람은 이런 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잘못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분발해 가지고 일어나는 거. 공부하다가 공부를 못 해 가지고 하락해 가지고 정말로 망신살 뻗친 거 가지고 분연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징은 험이다. 경험되어지는 거다. 유는 밝다는 뜻이다. 이것을 말하자면 중인의 성, 일반적인 사람의 성품은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의 성품은 항상 반드시 어떠한 허물을 지닌 이후에 능히 바꾸나니, 자, 대체로 능히 평일에 상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일에 상가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세가 궁축해서 일이 아주 막다른, 요즘의 말로 하면 일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나서 곤노심하며 행어려한 이후에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생각이 그냥 막 이렇게 뒤틀리는 거, 좌절되는 것을 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능히 발분해가지고 흥기한다, 일어난다 이 소리죠. 그러나 능히 그 기미,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소리죠. 기미라는 것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 조짐에서 능히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리가 확 드러내가지고 폭주라고 하는 거는 일의 이치가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건 뭐 손쓸 수도 없어요. 손쓸 수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안색과 다른 사람의 소리에 반한 이후에 다른 사람의 안색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바람이 어느 외야 능히 그 심각성을 깨닫고 확 깨닫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여러분 앞에서 나온 이 말들이 전부 다 유명한 말들이에요. 특히 동시민성이 여기에서 나온 글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소 그 빌룽이다. 이렇게 해서 그 능하는 바를 더욱더 부채질한다가 아니라 그전에는 능하지 못했던 바를 더욱더 잘 해결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많은 능력을 오히려 갖추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이거는 제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거 글자는 또 잘못됐어요. 이 글자가 이거는 입자로 해석해야 돼. 왜냐면 여기 뒤에 출자가 있잖아요. 인즉한 말이에요. 자, 집안에 들어와서는 국가
국내적으로는 이런 소리예요. 국내적으로는 법가와 필사가 없고, 법가라고 하는 것은 모범적인 그 집안, 그러니까 그 나라의 유명한 집안들,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후만 있는 게 아니라 공경대부라든가 거기에서도 유명한 집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집안과 또 올바른 신하가 없고 이런 소리예요. 국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외부로는 적국과 외환이 없는 경우는 나라가 항상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라에도 여러분 적국과 외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예. 왜? 방심을 하니까. 적국이 있고 밖으로 적으로부터의 어떤 근심 걱정이 있게 되면 항상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는 거죠. 자, 말하자면 또한 그렇다는 것이다. 나라 또한 그렇다는 것이, 법가는 법도의 세신이다. 예, 불사는 보필하는 어진 선비를 말하는 것이다. 예. 그러한 연후에 우리 생명은 우안에서 살고 안락한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근심 걱정하는 데에 우리가 살고 편안하고 나태하고 준비하지 않는 가운데서 죽는 거 유명한 얘기죠. 네,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리고 노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노자도 복 속에 위태로움이, 위험함이 숨어 있다. 또 위험 속에 복이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주역도 결국은 다 이런 문제예요. 예, 좋다 그래서 방심하면은 망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조심하고 대비하고 참고 견뎌내면 다시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 순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거 멋있는 말이죠. 생호우안이 사호안락이다. 근심 속에서 살아나고 편안함 속에서 인간은 보통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목만 알고 있지만은 토인배의 역사에서 뭐냐면은 하나의 도전과 반응이라는 거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한의사들은 뭐죠? 자, 외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감의 어떤 병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외감, 사기가 없으면은 이 나쁜 기운이 없으면은, 외부의 어떠한 나쁜 기운이 없으면은 우리 인체는요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외감에 노출되어서 우리 피부라든가 모든 것이 외감에 노출되어 가지고서 우리의 조직, 세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기에 의해서 반응을 나타나고 긴장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이 사기가 들어와서 병증을 일으키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생명을 영위하는 데 좋다. 아무런 여러분 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속에 아무런 내부적으로 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아무런 무력감 속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인체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사기를 치료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죽는 순간까지 이 사기와 병행해야지만이 우리 몸이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글로서 보면은 사람의 생전이 생명을 온전케 하는 것은 모두 다 우안에서 나왔고, 죽음에 이르는 것은 모두 안락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맨 나중에 윤씨가라되 말하자면 공공하고 불울한 것은 요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공하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막혀버린 것은 능히 사람의 뜻을 강인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의 그 어짐을 완숙해지는 것이니 안락으로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편안하게 살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한테 많은 재산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준 편이라고 저도 봅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잘한 짓이냐 이거예요.
자식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무능력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안락 때문에, 안락으로서 오히려 생명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우예요. 파산나고 막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나 자식들이 뭐 예를 들어서 궁핍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나 지나친 어떠한 그 재산을 남겨주고 증식시켜주는 것은 오히려 그 자식들의 앞길을 막는 거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라도 내부로는 정말로 어진 선비들, 그런 선비들이 없고 바깥으로도 적국이 없게 되면은 위태롭다는 거죠. 자, 맹자가 또 말하기를 이 글도 되게 유명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가르치는 것 또한 다술이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르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해서 그래야죠.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 가운데 아주 뛰어나가지고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아는 애가 있고 4개를 아는 애가 있고 2개를 아는 애가 있어요. 이런 건 뭐 쉽죠. 그런데 그 중에는 말해도 굉장히 힘든 애가 있어요. 더 나쁜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애가 있어요. 자,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거. 가르쳐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르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내가 이거 유명하죠. 불설질교회. 설이라고 하는 거는 좋게 여기다 이 소리예요.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불설이니까 좋게 여기지 않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교회하는 것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 또한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아유 너 같은 놈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이런 게 바로 불설교회. 그럼 여러분 그 애를 포기한 겁니까? 아니죠. 걔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것 또한 가르친다는 거. 나는 너를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걔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도 느끼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그래요? 잘 됐네요. 저 그만두세요. 그거 뭐 이미 끝난 거고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죠. 다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뿐만이 아니다 이 소리. 설은 좋게 여기다 이 소리죠. 그 사람으로서 좋게 여기지 아니해서 좋게 여기지 아니해서 거절하는 것이 이른바 불설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만약 능히 이와 같은 행동에 느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고 부모가 자식이나 제자인데 야, 너 같은 놈은 뭐 가르쳐봐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야. 그 말에 충격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러나서 자기가 스스로 닦고 성찰하면 이것 또한 내가 그를 교회한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다. 윤씨가 말하기를 어떤 경우는 억제를 시키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들어 올리고 어떤 경우는 주고 어떤 경우 주지 않는 것을 각 인기제의 독지하나니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각각 그 제목에 따라서 독한다. 이게 뭐죠? 이게 중용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에요. 이 제라고 하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으면은 하늘이 이 나무를 돈독히 하게 해요. 더 자라게 해줘요. 근데 나무가 만약에 옆으로 삐딱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나무는 쓰러진다는 거죠. 이 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목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독이라는 거. 더욱더 부채질한다는 뜻이에요. 그 제목이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제목을 더욱더 크기도 하게 하지만 그 제목을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반드시 좋은 뜻으로만 쓰인 게 양면적으로 다 쓰인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가 아님이 없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 전부 다 자연의 현상을 보고서 인간이 깨달은 하나의 방법이죠. 물론 지금은 여러분 나무가 삐뚤어지고 쓰러져 있으면 거기다가 받침목을 세운다든가 어떻게든 살리죠. 이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두면은 자연의 현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그 나무는 언젠가는 죽죠. 그래서 여기에는 양면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거. 각 인기제의 독지한다. 그 반드시 제목에 따라서
현재의 그 나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독이라고 하는 건 부채질한다. 자랄 놈은 더 자라게 하고 엎어질 놈은 그냥 바로 엎어뜨린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모든 것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연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동양 철학의 매력점이라고 봅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런 논리를 꾸며낸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자연현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사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멋진 말이죠. 각인기제의 독재한다. 예, 여러분 이거 중용의 원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고 짧고 다음 글이 길기 때문에 유명한 왕이지라고 하는 난정서에 관한 전설적인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이 왕이지라고 하는 분은 동진시대 사람인데 동진시대 사람인데 정확하게 저도 뭐 이걸 따져보진 않았어요. 영화라고 하는 거를 봐서는 동진시대에 지금서부터 몇 년이라고 대체로 나와 있는데, 자, 이때 왕이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중국에서 동양에서는 서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서성. 예. 글에 있어서 글씨를 쓰는 데 있어서 성인의 경지에 도달돼. 시성은 누구죠? 시성은 우리가 두보라 그러죠. 예. 문학의 성인은 누구죠? 한태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중국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글씨에 있어서 성인의 경지에 도달돼 있다. 왕이지는. 예. 그런데 자, 당나라 때 당태종이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이 당태종은 굉장히 뭐랄까 나쁜 점은 개인적으로도 있지만 아버지를 감금하고 형님과 동생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천자가 된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문예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문학이라든가 글씨를. 그래가지고 당시에 우세남, 글씨의 명필도 우세남, 구양수, 저수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뭐 중국 서예 역사에서 이 교과서처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어떤 글씨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세남, 구양수, 저수량. 자, 이때 당태종이 이게 첩보에 의해서 지금서부터 당태종 이전에 400년 전에 왕이지라는 사람이 난정서를 썼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첩보에 의해서 난정서가 전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절의 스님이 이 왕이지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서 이 난정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당태종이 힘으로 이걸 뺏을 수도 있죠. 돈을 주고 강제로. 그러질 않고 사람 한 사람 여기다 붙였어요. 스님한테.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친하게 지내고 나서 굉장히 서로 친숙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이 스님이 어느 날 나한테 난정서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있느냐고. 그게 벌써 전설적인 얘기고 벌써 수백 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넌지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겠냐 하더니 그걸 보여줬어요. 난정서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스님이 출타한 틈을 타서 이 난정서를 훔쳐가지고 당태종한테 가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그리고 나서 사람한테 이 스님한테 보내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갖고 싶었지만 양해를 구해달라. 그리고 할애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난정서를 우세남, 구양수, 저수량한테 임사 그대로 베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비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잘 쓰여진 글이 지금 저수량이라고 하는데 이 저수량 글씨도 뭐 과연 정말로 저수량이 썼는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이 저수량이 남긴 이 왕이지의 글씨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지가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지가 이 난정이라고 하는 정자에서 술 한잔 먹고 집안 친척들하고 어떠한 이 제사를 지내면서 쓴 글인데 술 한잔 먹고 썼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자고 나서 자기가 쓴 글을 본 거예요. 너무 잘 쓴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거는
정말로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술 한 잔 먹고 쓴 글인데, 그러니까 천재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남긴 거죠. 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영하 9년, 그때 당시는 개축의 해로서 모춘지초다. 그러니까 3월경을 말하는 거죠. 3월 정도의 회계산은 예, 지금으로 양자강 그 남쪽에 아마 회계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회계산에서 회계산의 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북쪽을 말해요. 음달진 곳, 예, 추운 곳이에요. 회계산의 음달진 곳은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의 난정에서 모였는데 이것은 개사에 관한 개사를 예, 닦으려고 했던 일이다. 이 개사는 무슨 뭐 제사인지 아니면은 계모임 같은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9년이 필지하고 많은 어진 선비들이 다 이루고 소장, 젊은이, 나이 든 사람이 모두 다 모였다. 이 땅에는 이곳은 자 이곳은 여기 이제 회계산 난정이 있는 곳에 이 땅에는 숭산, 우뚝 산이 높았고 준령, 험준한 예, 그 마루라고 그러죠. 예, 우리나라도 뭐 대관령 이런 게 하듯이 그런 것이 준령이죠. 그와 같은 것이 있고 무림, 수풀이 우거졌다. 수풀이 우거지고 대나무가 예, 큰 대나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예, 큰 대나무를 말해요. 대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는 걸 무림 수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청류, 맑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맑은 물이 예, 우리가 단이라는 말 배웠죠? 논어에서 그 맹자에서 그 고자하고 그 성선설에 주장할 때 그러니까 동쪽으로 흘러버리면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그 단이죠. 물결단. 예, 물결이 좌우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치다 이러죠. 비치는 것이 이렇게 띠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예, 물소리가 그 청아하고 맑은 어떤 물결들이 막 흩어지면서 좌우로 이렇게 포진하면서 흘러갔다 하면 그런 뜻 같아요. 예, 그것을 이 물결을 잡아다가 물결을 끌어다가 이 소리예요. 물결을 끌어다가 자 유상곡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은 술잔을 말해요. 술잔을 물에다가 흘리는 거예요. 곡수 물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이제 물길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강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을 끌어다가 예, 이게 이제 물을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구불구불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다가 술잔을 띄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아시죠? 포석정 신라 시대 때 이러고 놀았잖아요. 예. 그리고 술잔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술잔이 섰는 사람이 이 술잔을 마시는 거죠. 술을 마시는 거죠. 예. 이게 곡수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열자기자 그 순서대로 나란히 앉으니 비록 사죽 관연지 성이나 예. 사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대나무로 깎은 악기를 말이죠. 또는 관연은 이제 피리 같은 거 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냥 현악기나 관현악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음악. 그러니까 좋은 음악의 풍성함은 없으나 소리는 없으나 이런 소리죠. 일상일영에 그 한 잔 술에 한 번 시를 읊는 것.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 자리로 그 술잔이 멈췄으면 그 술잔을 막고 예, 노래를 부르고 시를 한 수 읊는 것이죠. 일종의 이런 거예요. 역족이 예, 창서 유정이라고 하면 깊은 감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드러내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죠. 예, 우리가 여러분 술 한 잔 먹고 하면은 여러분 그 취기에 의해서 막 조금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날은 하늘이 맑고 기운이 청아하고 해풍이라고 하면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 봄바람에 그 화창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춥지도 않고 하늘도 맑고 예, 이런 날에 바람도 따뜻하고 이런 말에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 또 술 한 잔도 했으니까. 자, 안관우주대하고 부찰 품리지성이다. 요런 글은 앞으로 상투적인 글이다. 상투적인. 이것도 다 고전에서 나온 거예요. 예. 이거는 주역 개사편에 보면 나와요. 아주 그냥 예,
옛날 사람 글이 보면은 아주 지겹게 나옵니다. 지겹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 쓴 사람은 관계가 없지만 뒤에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럴까 베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러러 우주의 큰 하늘의 큰 것을 바라보고 굽으러서는 풍류의 성을 본다. 이것은 땅을 말하는 거죠. 땅에 벌어지는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모든 곤충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우주지대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하늘의 우주의 큰 것을 보고 머리를 숙여서 땅에 있는 현상들을 풍부한 것을 관찰한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옛날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이에요. 앙하니까 부하고 상대적으로 여기서 살핀다라는 말을 여기서도 살핀다는 대신 여기서 이렇게 글자를 바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지대, 풍류지성 이렇게 전부 다 글자를 이렇게 대꾸로 해가지고 쓰는 거죠. 이런 것은 여러분 음악에서도 고전 음악에서도 나옵니다. 바하의 음악도 어떻게 보면 화성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요. 수학적으로 다 글자 수까지 전부 다 맞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유목빙해하니 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여러분 그냥 이런 거는 감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학 작품이니까. 유목이 뭐죠? 눈을 놀린다. 그냥 눈으로 바라본다 이 소리예요. 눈으로 바라보는데 거기에 전부 다 감정이 따라가는 거죠. 이 빙이란 건 말 달리 빙이거든요. 감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술 한잔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고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흥취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좋게 이것이 시청의 즐거움을 보고 듣는 즐거움을 극도로 하니 참으로 가히 즐겁다 이렇게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감정이 지금까지는 기쁨으로 이랬다면 약간 여기서는 감정이 약간 다운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무릇 사람이 서로 더불어 부왕일세에 여러분 이 부왕 앞에서도 배웠죠? 앙관 우주지대 부찰 풍류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왕이라고 하는 것은 수구리고 피는 일생의 생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서로 더불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소리예요. 한평생 살아가는 거를 부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머리를 구부리고 세우는 것. 이게 바로 그냥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경우는 회포를 취해가지고서 자기 마음속에 담아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 집안에서 서로 말한다 이 소리죠. 그냥. 어떤 경우는 인기소탁하야 방랑 형해지외하니 이게 이제 인기소탁이라는 말이 조금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이거하고 거의 조금 대동소이한 거예요. 어떠한 의탁된 바로 인해 가지고서 형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도 내라는 말이 있으면은 글 쓰는 데 있어서 내라는 말이 있으면 왜라는 말을 쓰게 되잖아요. 앞에도 부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이렇게 글자도 오원 일실진해 방랑 형해징해 형해라고 하는 건 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 바깥으로 내 육체 바깥으로 방랑한다는 거 우리가 막 헤매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무엇인가에 의탁한 바에 기인해가지고서 마음껏 바깥으로, 육체 바깥으로 그것을 표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그냥 문학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취하고 버리는 것, 취했으면 또 버리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맹자에서도 그 집주에 보이듯이 억하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주고 주지 않고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다르다 이 소리예요. 만수 다 다르다. 우리가 이 만수라는 말 배웠죠? 이일만수라는 말 배웠잖아요. 이치는 하나지만 분수, 기는 만 가지 다르다. 정조가 또 같지 않다.
이게 글쓰기 방식이에요. 예, 글쓰기 방식. 여러분 뭐 제가 조금 뭐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6조 단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6조 대사가 대화하는 법을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상대방이 음을 얘기하면은 나는 양을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동의에 얘기하면은 나는 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글쓰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옛날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어떻게 썼는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터득하게 돼요. 자, 취사가 상황이 다르고 고요하고 번잡스러운 것이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말이나 만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근데 가급적이면 문학이나 어떤 데서 똑같은 글자를 쓰지 않아요. 표현을 달리 한다는 거. 예, 표현을 달리 한다는 거. 그래서 당기, 흠어, 소우. 흔어, 소우라는 것도 참 문학적으로 멋있는 표현이에요. 만나는 바에 흔쾌하다 소리야. 만나는 것에 편안한 거예요. 아주 그냥 꺼리낌 없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서 잠깐 얻은 것이다. 그런 것들은, 예, 아까 술 한 잔 먹고 유목빙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이 전 글에서도. 예. 유목빙에. 자, 이게 뭐죠? 이게 만나는 바죠. 예, 만나는 바에 흔쾌하다. 이런 소리죠. 자, 우리가 대학에서 또 이런 말 배웠었죠? 소처의 안. 소처의 안. 처한 바에 편안하다. 처한 바에. 편안한 상태든 나쁜 상태든 편안해야 된다. 이런 말을 배웠잖아요. 처하는 바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만나는 바에 흔쾌하다. 여러분, 문법적으로 조금 문장이 이렇게 표현이 달랐을 뿐이지 크게 보면 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은 내게 있어서 잠깐 어두워진 것이다. 그래서 쾌연이 자득해서, 쾌연 이렇게 하면은 형용사로 했죠. 내가 자득한 것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부지 노지 장지다. 이것은 증부지 노지 장지운에는 일종의 관용어죠. 논어에 나오죠. 관용어. 공자가 그랬잖아요. 나는 장차 내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일찍이 나는 내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못한다. 학문에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자기가 늙어서 죽음에 이르는 것조차도 망각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멋진 말이죠, 여러분. 예. 일찍이 늙어서 늙음에 장차 이르는 줄을 알지 못했다. 예. 극기소, 그러나 극기소 기권하얀, 예. 정수 사천 하나니 감개가 계지으라. 여러분, 아무리 즐거운 일을 겪어서도 계속 반복해 보세요. 지겨운 거예요. 그러나 그 권태로움에 미쳐서는, 이런 소리예요. 권태로움에 미쳐서는 감정이 거기에 따라서 변하고 일 또한 옮겨간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글쓰기 방식을 한번 보세요. 네. 수도 옮기는 거죠. 수도 변화에 따라서 옮기는 거죠. 아이고, 잠깐만요. 네. 이 천도 옮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정은 뭐죠? 감정. 네. 감정을 말하고, 이것은 어떤 우리가 처하는 어떠한 대상 뭐 이러는 거죠. 네. 그거에 따라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예, 감개무량하다 그러죠. 그와 같은 감개가 그런 것 같은 것에 얽매이게 된다. 일에 따라서. 예. 그러니 향지 소훈, 앞서서 전날에 즐거한 바가 흔쾌했던가 봐. 여기도 나왔었죠. 우리가 쓰던 거. 당기 흔어 소우에서 흔자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느껴졌던 흔쾌했던 그런 감정이 부황지간이라고 뭐죠? 이것도 나왔잖아요. 예. 안광우주지대 부찰 품유지성.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있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소리예요. 세월이, 예, 살아가는 동안에 지나간 자취가 되었다. 이거 요즘 말로 하면 하나의 추억이 되었다는 거죠. 진적이라 지나간 흔적이 되었다. 추억이 되었다. 이런 소리죠.
더욱 또한 능히 흥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 능히 감정을 그래도 또한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하물며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이 있어요. 수하고 단위 표현이 달라요, 여러분. 수는 뭐지 하면은 장이에요. 길다. 장단. 목숨이 어떤 사람은 장수하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수화해요. 그냥 결국은 변화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다함에 기약하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이 된다. 늘 오래 살았건 일찍 죽었건 모든 것이 육체가 변화되어 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소멸하게 이르게 된다 이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은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썼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왕이지가 살았던 시대는 소위 말해서 노장의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소위 말해서 공자라든가 맹자와 같이 의리를 주장하는 글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소 풍류적인 것과 인생의 어떤 그런 같은 감회 이런 걸 말하잖아요. 이게 약간 장자풍이에요. 늙고 일찍 죽는다. 오래 살고 일찍 죽는다는 것이 결국은 변화를 이루어 가지고 마침내 죽음에 다 기약하게 된다. 고인이 말하기를 사생이 역대의다. 살고 죽는 것이 정말로 큰일이다 하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유명한 얘기거든요. 사생이 역대의다. 결국은 그렇죠. 살고 죽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죠? 매람 석인 그 흥감지유하니 약합일계다. 여러분 이 약합부절이라는 말 기억하시겠죠? 맹자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선성과 후성이 그 땅이 서로 거처한 것이 천리길이 떨어졌고 또는 그 살았던 시대가 수천 년간 뒤에 있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약합부절이라고 그랬죠. 이 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즘에 말하면 이 계약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계약서는 몇 개를 쓰죠? 2개를 쓰죠, 2장을. 그래서 구매자하고 그걸 판 사람들, 매수자하고 매도인이 하나씩 똑같은 영수증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서로 맞춰보잖아요. 그럼 딱 들어맞죠. 그게 바로 약합일계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감정을 유발한 것을 내가 보니까 내 생각과 딱 맞았다 이 소리예요. 딱 들어맞았다. 약합일계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미상불. 그러니까 뭐뭐 아니하지 않았다. 일찍이 뭐뭐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문에 옛사람들 글을 임함에 있어서 옛사람들의 글을 보는 데 있어서 차도 슬픔을 느껴서 능히 마음속에서 이 감회에 능히 그것을 다 풀지를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진실로 여러분 이 글을 댓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일이 뭐냐, 일이. 자, 죽고 사는 거를 하나로 여긴다 소리예요. 죽고 사는 거를 하나로 여기는 게 누가 그러죠? 불가에서 하잖아요. 불가에서는 여러분 죽고 사는 것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멋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기 위해서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승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 저승보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허망하고 근거 없는 말이다 이런 소리예요. 자, 여기에서 팽과 상이 똑같은 말이에요. 팽은 앞서서 말한 오래 사는 사람을 뜻해요. 수를 말해요. 수. 상은 어린 나이에 죽은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요절한 거. 오래 사는 사람과 요절한 거. 어렸을 때 죽는 것이 똑같다. 위에서 일자를 썼으니까 여기서는 제자를 썼으니까 똑같다는 뜻이에요. 제자로. 그러니까 장수한 것이나 일찍 죽은 것이나 똑같다라고 여기는 것은 망령대한 행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장자를 빗대서 한 말입니다. 장자의 재물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불가를 빗대서 한 얘기예요. 나중에 내가 겪어보니까
불가의 말이라든가 장자의 말은 전부 다 허망한 얘기라는 거예요. 허망하고 거짓되고 망령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예. 자, 저는 이 글이 멋지다고 봅니다. 예. 이 글을 참, 이 글에서 제 자신은 제일 멋지다. 후세 사람이 오늘날을 보는 것.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가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왕이지의 그 글을 보는 것. 이게 마치 그런 뜻이에요. 후세 사람이 오늘날을 보는 것은 마치 오늘날 내가, 왕이지가 옛날 사람들을 보는 것과 같다. 아, 슬프다. 이런 소리죠. 예. 이 시인, 당시에 이 난정에 모였던 사람들을 낱낱이 이렇게 기술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각자 지은 그 시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술 한잔 먹고 시를 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술을 기록하니 비록 세상은 다르고 일이 다를지라도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그런 소리예요. 그 흥해하는 것은 그 감정의 어떤 기분을 유발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다. 기치일야다. 후지람자. 뒤에 이 글을 보는 사람은 이런 소리예요. 후지람자 또한 장차 이 글에 대해서 무엇인가 감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글은 이렇게 쓴 겁니다. 비교적 여러분 일필휘지로 쓴 건데 굉장히 잘한 거죠, 여러분. 왕이지가 옛날 사람들은 그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즉석에서 글을 쓰고 술 한잔 먹고 이거를 글로 썼는데 전설적인 어떠한 그 명문에다가 글씨도 여러분 굉장히 정말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행서체로 썼는데 이 난정서는 글씨 쓰는 사람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반드시 거치고 지나가야 된다. 오늘 시간도 약간 여유 있어서